드디어 도착한 거야? 와, 진짜 설렌다. 얼른 가볼까? 얼른 가자. 오케이.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에 위치한 국립경주박물관. 하루 입장객의 수가 평균 4천여 명으로 신라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인데요. 국립경주박물관엔 신라를 대표하는 국보 17점, 보물 39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학과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역사와 더불어서 고고학도 같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게 저의 전공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좀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사학과 다니는 재학생으로서 수장고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존 처리를 직접 본다는 과정은 직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체험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박물관 뒤 이면에서 문화재 전시를 위해 애쓰는 직원들의 업무. 박물관을 움직이는 그 생생한 체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은 국립경주박물관의 후문입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용사와 제작진을 태운 차량이 이곳을 통해 박물관에 입장하려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네. 장소가 장소인 만큼 입장도 까다롭습니다. 신분증 주시고 신분증 교환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난 후 드디어 입장합니다. 체험에 앞서 임시 직원 출입증을 만드는데요. 이 마법의 출입증이 있어야 박물관 직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취업 준비생의 워너비라 할 수 있는 직원 출입증. 이 직원 출입증을 단 우리 용사들 목에 힘 꽤나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업무동으로 들어갈 때 카드 찍으니까 또 열리는 거 보고 아 진짜 직원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 기대에 부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관람객이 들어오기 전이라 박물관이 고요한데요. 관람객이 입장하기 전에 용사들이 박물관 안에 여러 귀중한 문화재 공부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타종이 지금 가능한가요? 현재는 타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귀한 종이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옛날에 녹음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종을 계속 울리는 형태로 녹음됐다고 보시면 되죠. 흔히 에밀레종으로 많이 불렸던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 신라 제35대 왕인 경덕왕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종입니다. 용사들이 본격적인 직업 체험에 나섰습니다. 박물관은 이렇게 9시부터 모든 일과가 다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문이 잠겨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직원들 나오게 되면 이제 같이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각되면은 종이 울리는데요. 이제 정문을 이제 개폐하겠습니다. 안상현 용사는 박물관 정문 개폐와 관람객 입장을 돕기로 했는데요. 박물관 정문은 오전 9시에 열지만 박물관 내부 입장은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고객 서비스 팀은 정문을 연 후 5개의 전시물 점검을 해야 한다는데요.
보고 계신 게 다 야외 유물들입니다. 박물관 뜰에는 석조품 1,1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어 점검이 필수입니다. 이곳은 아직 개방 전인 전시실입니다. 개방 전 직원들만의 출입구가 따로 있다는데요. 이쪽이 저희가 주 출입하는 그 문입니다. 이쪽은 이 출입문은 일반인들은 입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받은 저희는 공무원증에 요 카드키에 이제 허가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아까 셔터를 개방하고 나서 관람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한번 열어봐. 한번 해보시죠. 한번 네네.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곳을 통과한 장현석 용사의 임무는 박물관 내 시설 점검과 관람객 안내입니다. 저희가 안내 데스크에 이렇게 리플렛, 그다음에 이렇게 해설 시간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미흡한 게 있는지 한번 쭉 돌아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박물관 관람 예절 안내문 여기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셨으면은 체크리스트에 이상 유무에 이상 없음으로 무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박물관 내부 문이 열렸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혹시나 뭐 패널, 그다음에 뭐 조명 상태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한편 외부 관람객 입장 안내를 맡은 안상현 용사는 초등학교 입장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루 관람객의 수가 평균적으로 4천여 명인 박물관. 압도적인 초등학교 입장객의 수에 이미 기가 눌린 안상현 용사입니다. 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이 입구로 몰아닥치니까 이 정신 상태가 패닉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애들이 자꾸 저 보면서 충성 거리는데 저희 부대구는 북진인데 이걸 알려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초등학생 부대가 입장하고 이젠 내부의 직원들과 장현석 용사의 본격적인 안내 업무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안에 장난하면 안 돼요. 얘들아, 진열장에 기대면 안 돼요. 여기 위험해요. 얘들아, 여기 유리벽에 기대서 쓰면 안 돼요. 안에서 촬영하실 때 플래시 터뜨리시면 안 돼요. 한꺼번에 몰린 입장객을 안내하느라 장현석 용사의 눈과 발이 바빠집니다. 같은 설명을 계속하고 같은 주의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해도 같은 행동을 하시는 관람객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었습니다. 파란 하늘에 꽃처럼 피어난 새하얀 구름. 가을 하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곳은 박물관의 수장고입니다. 그중에서 소장품 관리팀에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훈련 정입니다. 선배 안사입니다. 경주 박물관의 그 소장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여기는 주로 그럼 어떤 소장품이 있나요? 전시실 보셨겠지만 신라와 관련되는 거기에 전시되지 않은 또 다른 많은 문화재들이 우리 수장고 안에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수장고입니다. 정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특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드디어 수장고 공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수장고는 열쇠, 그다음에 식별 카드, 지문 이렇게 해서 3중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와, 진짜 많다. 박물관에 전시되지 않은 문화재를 보관 관리하는 이 수장고에는 영남권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보관하는데요. 그 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수장고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 용사들도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사학과 학생이라면 한 번쯤 수장고를 들어가 보는 게 나름 로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장고 문이 딱 열려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문화재들 제 눈으로 직접 본 순간 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벅찬 감동을 안고 문화재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유물도 유적으로서는 영천 지역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발굴 조사한 유적인데요. 보시다시피 신라와 관련되는 유적들입니다. 무덤에서 출토된 신라 시대 유물들입니다. 그러면 그 토목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문화재 시굴 조사 같은 거를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크게 개발을 전제한 공사가 전제가 되면 그 공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그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문화재 존부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전에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누군가 찾아주기를 바랐을 문화재. 그런 문화재는 누군가에 의해 세상에 나오고 누군가에 의해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되는데요. 그 문화재가 세상에 나오기 위한 또 하나의 절차가 바로 문화재 등록입니다. 용사들이 찾은 그 시간에도 문화재 등록하느라 모든 직원들이 바빠 보였는데요. 소장품 관리팀의 등록실이고요. 발굴해온 유물들을 이제 국가 귀속을 시키는데 지금 가번호 부여를 하고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으로 이제 지금 다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한 50점 이상씩은 하루에는 계속 꾸준히 치고는 있습니다. 출토된 당시의 모습 그대로 가져와 등록을 하는데요. 이 모든 문화재들이 바로 역사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문화재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남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우리 용사들도 문화재 등록 체험에 나섰습니다. 바깥에다 보이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안쪽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의 안상현 용사, 등록번호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쓰는 사람, 그걸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웃음이 나오는 상황.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글씨만으로 웃길 수 있는 걸까요? 너무 뭉개지게 쓰셔서 이렇게 쓰시면 유물한테도 안 좋거든요. 제가 쓰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가 제대로 된 기술을 보여줍니다. 최소 이런 식으로는 써주셔야 잘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디 선배 솜씨 좀 볼까요? 아, 비교하니 알겠네요. 등록번호가 새겨진 문화재는 좀 더 세부적인 조사를 마친 후 아카이브에 등록할 수 있는데요. 장현석 용사가 그 작업을 수행합니다. 요거는 경주 고적품 등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등록할 때 이제 유물 명칭도 부르고 특징도 기술하고 이제 기고도 재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개별로 다 하나씩 다 길이를 다 재야 해요. 이 유물은 대호라는 거거든요. 혹시 대호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큰 항아리 뭐 그런 뜻인가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대호라는 거를 아니까 대호라고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고를 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긴 면까지 재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한 26cm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을 불러야 되는데 이런 토기를 만들 때 물레에 놓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거 아시죠? 네네. 네, 그런 거 저희 회전 물손지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 보이시죠? 네네.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회전 물손지흔이라고 합니다. 결시 상태도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일부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 잔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출토된 장소, 출토될 당시의 모습, 특징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등록하는데요. 조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작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뭐 이게 어떤 흔적이고 어떻게 해서 깨지는 거고 이게 어느 부분이고 그런 거를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을 하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작업을 하는 선배들의 모습이 곧 용사들의 꿈꾸는 미래의 모습일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선배들과의 대화 시간. 저희 두 명은 전공이 사학과인데 계신 분들의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교에서 문화재 학부를 공부했고요. 대학원 전공은 불교 공예품으로 전공했습니다. 학부는 문화재과 소속이고 대학원도 지금 고고학 쪽으로 공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화재학과를 나와서 대학원은 이제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대학원을 나오셨는데 대학원은 거의 필수 코스라고 보면 되나요? 공무원이나 학예 공무원이나 본인과 전공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거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뭐 가령 자격증이라든가 뭐 어떤 활동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준학예사라는 시험을 쳐서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그거는 있으면 더욱 좋고 있으면 더 좋은 게 자격증이니까 두루두루 따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 그리고 영어야 요즘은 어떤 직업군을 가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어 자격증에도 공부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는 것 자체가 제 진로 결정에 관해서 매우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대학원 한다면 어떤 걸 전공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고고학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토된 장소, 모습, 특징 등을 기록했다면 마지막으로 사진으로 등록을 완성하는데요. 지금의 이 문화재가 후대에 어떤 역사적 가치를 남길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문화재 등록을 마친 두 용사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문화재를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는 업무를 하는 보존과학팀입니다. 다 현미경으로 보시진 않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존과학팀의 이승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하십니까? 병원에 가면 다양한 과가 있는 것처럼요. 저희도 비슷하게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도적 같은 경우 부식이 일어나면 종이 같은 경우 퇴색이 일어나고요. 다양한 부식의 원인, 다양한 노화의 원인들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문화재는 발견하고 출토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존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저는 경주박물관 보존과학실 연구원 정국희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지금 제가 유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유물은 금룡총이라고 하는 지금 경주 시내에 있는 노소동 고분군 안에 있는 금룡총의 무덤에서 일제강점기 때 발굴됐던 유물이고요. 지금 이 문화재는 무려 94년 전에 금룡총에서 발견된 문화재입니다. 보통 보존 처리 작업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간단한 것들은 진짜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 달이면 끝나는 거나 아니 녹제거만 하면 되는 경우는 일찍 끝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잔편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잔편을 하나하나 맞춰주는 시간 때문에 뭐 더 오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와,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접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와야 되는 학과나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격증 문화재 보존 기능자라고 있어요. 그 기능자 안에 보존 처리, 보존과학을 따셔야 돼요. 문화재는 재질에 따라 보존 처리 과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금속 문화재의 경우는 부식이 진행되고 녹이 생성되어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문화재의 경우 보존 처리 과정이 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예, 아주 하나하나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집으면 또 뒤집은 대로 또 달라요. 보존과학팀의 업무는 실내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종 안에도 저희가 온습도계를 하나 설치했고요. 종 밖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표면 온도를 계속 찍고 있는 게
이 종이 정말 계속 이렇게 전시도 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 종을 언젠가는 실내로 보관해야 될 건지 그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존 전시를 위해 이제는 타종도 하지 않는 성덕대왕 신종. 보존과학팀은 성덕대왕 신종의 최상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종의 습도와 온도를 매일 기록한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한번 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종의 상태는 괜찮은가요? 네, 그때 저희가 이 상태를 측정했었고 뭐 표면에 3D도 측정을 했었고요. 종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안에 내진 보강시설 다 한 상태고요. 2016년 규모 5.8의 강진이 경주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박물관은 내진 설계를 통해 큰 손실 없이 잘 버텨냈다고 합니다. 지진의 피해는 피했지만 5개 전시물은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습도 체크하고 밑에가 온도예요. 온도 측정하고 그럼 한번 안에 들어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들어가는 건가요? 네네. 이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거의 직원들만 직원들만 들어가는 그곳에 입성한 두 용사. 잘 닫아주세요. 네. 네, 저희는 지금 이 바깥 온도 체크를 여기서 하나 하고 있고요. 5개 전시물에 적합한 환경을 좌우하는 온도와 습도. 그래서 5개 전시물 곳곳엔 온습도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습도에 얼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여기가 이 하대 부분 보면은 빗물이 고이면 이쪽으로 빗물이 쏟아지거든요. 문화재라는 것이 예전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계속해서 전수가 됐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재들을 보존을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 일들을 아마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을 직접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박물관의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은 바로 수묵당입니다. 수묵당에서 미리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선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주박물관 온라인 홍보 담당자 최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경주박물관 홍보 업무는 학예연구실 교육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크게 언론 홍보랑 온라인 홍보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온라인 채널 관리와 SNS 기자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NS 기자단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를 활동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SNS 기자단은 박물관에 있는 행사나 뭐 교육, 강좌,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NS 플랫폼을 통해 박물관을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SNS 기자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고도 박물관 SNS 계정을 통해 박물관의 여러 정보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SNS 이 활동은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기관에서 SNS 활동들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2, 3년 전부터 인스타, 페이스북을 이제 시작을 했고 올해는 유튜브가 굉장히 대세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확산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SNS 홍보 활동이 국립경주박물관 홍보 활동에도 많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뭐 뉴스나 텔레비전보다 핸드폰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이다 보니 저희가 모바일로 드리는 정보들을 보고 많이 찾아오세요. 체험을 하러 오셨으니까 저희 박물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직접 기사도 작성을 해주셔서 잘된 기사면은 제가 한번 보고 저희 박물관 공식 계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쓴 게 박물관 이름으로 진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노력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교육협력팀에서 저는 이제 어르신들 또는 이제 문화 생활이 좀 어려우신
소외계층 대상으로 저희 교육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현영기라고 합니다. 경로당에 찾아가서 저희가 어르신들과 함께 만나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명은 박물관과 함께하는 100세 청춘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문화생활 기회가 적은 노년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제공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한 프로그램. 그 뜻깊은 프로그램에 우리 두 용사도 함께했는데요. 노년층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맞나 봐요. 많은 할머님들이 벌써 기다리고 계시네요. 박물관 아세요? 네. 혹시 박물관 가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가봤다. 안 가보셨어요? 네. 그렇죠. 작은 체험 활동을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럼 저희 국군 장병 손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손주같이 다가가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그림 그리시는 거 진짜 이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청춘마당 프로그램은 학예와 동기에 따라 프로그램 횟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다도에 이어 민화 부채 만들기 체험을 한다는데요. 100세 청춘마당 체험을 하는 동시에 우리 용사들 SNS 기자 활동도 합니다. 제가 경주박물관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질문 몇 가지 하시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물관 언제 가보셨어요? 나는 가본 지 제법 오래 지난다. 여기 박물관 가본 지 한 10년 됐지. 어르신적인 문화활동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못하고 계시구나. 근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제가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양로원 같은 데서 봉사활동도 좀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석 용사도 기자로 변신, 촬영장 곳곳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장현석 기자, 이번 주제가 뭔가요? 아무래도 국립경제박물관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했었고 박물관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직접적으로 글로써 알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테고 또한 이번 촬영 협조에 도움을 주신 국립경제박물관과 국방TV 이 두 기관을 동시에 홍보를 하고 싶었던 마음에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부채를 안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끝이 나는데요. 밝은 할머님들 표정에 용사들의 마음도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장병들 덕분에 분위기도 많이 올라가고 어르신들 되게 즐겁고 활기차고 잘 참여해 주셔서 어르신들의 그런 우울감도 많이 좀 회복도 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완화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금융총리에서 이게 나온 거였어? 94년 만에 재발굴 하는 거구나. 이게 박물관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건가 봐. 너는 그래도 발굴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근데 이번에도 많이 설레? 설레지. 왜냐면은 이런 거는 내가 한 번도 파본 적이 없거든. 특히 이런 거 사이즈가 크잖아. 그리고 중요한 문화재인 거고 이런 거를 내가 직접 발굴한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데. 나는 처음부터 이거 하니까 내가 운이 좋은 편이네. 그치. 이런 거는 아무나 함부로 못해. 이게 옛날에 발굴했을 때 그때 사진인가? 1924년 금관, 금제허리띠, 기마 인물형 토기 등 주요한 국보급 문화재가 출토된 금명총. 그 금명총이 94년 만에 재발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한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단 22일 만에 부실한 조사로 완료됐다고 합니다. 조선총독부 박물관 수집자료 정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재발굴 조사로
확인이 안 된 신라 대형 고분의 축조 양식과 미처 수습하지 못한 문화재 발굴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여긴가 봐. 오, 여기가 바로 그 금명총 발굴 현장인가? 진짜 크다. 와, 진짜 설렌다.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금룡청 발굴조사 지금 현장 담당 맡고 있는 신광철 하계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 현장은 어떤 걸 발굴하고 있는 건가요? 그 이제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조사가 됐던 금룡청을 지금 다시 재발굴하면서 그 당시 이제 좀 잘못 조사됐거나 좀 미흡하게 조사된 부분도 더 다시 바로 잡고 그리고 종합 발굴 보고서를 지금 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조사 초반에 가장 먼저 나온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적 제66호 그리고 이제 경주 노동리 고까지 써 있는데 아마 이제 유적을 알리는 표지판으로 보이고 그 일제 강점기 때 이 금룡청이 어떻게 이제 인지가 되고 있었고 그런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확인을 해서 보고서 종합 보고서 발간할 때는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첨부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금제방울이 출토돼 이름이 붙여진 금룡청. 이번 재발굴에서 나온 자료와 일제강점기 보고자료를 포함한 종합보고서 발간 후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장비들인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직원 된 것 같아. 이제 웃음기 쫙 빼고 긴장해야 할 시간입니다. 발굴조사할 때는 일단 깊이를 그냥 무조건 아래로 그냥 파내려가는 게 아니라 호미를 땅에다가 찍듯이 해가지고 긁어내지 말고 이렇게 위에서 약간 눕혀가지고 그 조용히 위에를 한꺼풀씩 벗겨내는 기분으로 그렇게 호미질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안에 유물이 있으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조심하라고 하시죠? 예, 그 유물도 안에서 이제 어떤 유물이 나올지 모르고 기본적으로는 땅속은 파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옛날 사람들이 쓰던 그 기물들도 나오고 흔적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주변에 조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더 좋은 유물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오시면 좋은 거 발견하고 그러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용사는 체험 전부터 금룡청 발굴 현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소 힘들어 보이는 일도 힘든 내색 없이 해내는 모습입니다. 94년 만에 이루어진 금룡청 재발굴.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는 심정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유적을 제가 직접 발굴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러웠었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발굴에 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발굴 조사를 하던 그때 선생님! 뭐 나왔어요? 아, 예. 네. 장영석 용사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생긴 거로 봐서는 연통으로 썼던 거가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오늘 처음 와가지고 하나 잘 찾았네요. 그래서 네. 그럼 조금 더 파볼까요? 여기 주변만 조금 더 해서 최대한 유물의 손상이 안 가게 주변을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발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드디어 한 건 했다. 분발해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주변에 돌 있는 거 조금만 더 정리해가지고 모양이 좀 확실하게 나오게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흙바람도 문제 없습니다. 뜨거운 가을볕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장현석 용사는 문화재를 온전하게 발굴하는 문제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와, 진짜 덥다. 유물이 잘 나올 수 있고 유물 특징이 잘 나올 수 있는 구도를 찾아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여러 장 찍어도 되니까 이게 뭐 필름이나 그런 거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문화재 사진은 안상현 용사가 맡았는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한답니다. 문화재를 실측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예상치 못한 용사의 문화재 발굴 소식에 현장에 들뜬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 기준선에서 이제 자를 대가지고 치수를 재가지고 이제 실측을 실제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 실에서 실제로 몇 센치가 떨어져 있는지를 점으로 찍어서 여기다 표현을 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이제 유물로 그려내면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으로 뭐 9cm 떨어지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9cm의 점을 하나 찍. 가까운 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선배의 도움을 받아 실측을 하는 용사들. 드디어 문화재 실측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이기 때문에 또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역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한 페이지를 오늘 장식하는 자리에 두 분이 계신 거니까 오늘 참 뜻깊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유물이 나와서 굉장히 신기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4년 만에 세상에 나온 문화재. 그 문화재를 발굴한 장현석 용사의 소감이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나중에 발굴 조사가 끝나면은 발굴 조사 보고서라는 거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제가 장식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지 않을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박물관의 주요 전시물인 고선사지 3층 석탑이 있는 곳인데요. 현재 보존 처리를 위해 철제 구조물을 두르고 작업을 하는 중이랍니다. 철제 구조물은 뭐 하는 거죠? 글쎄, 여기 뭐 올라가서 뭐 처리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철제 구조물이 어떤 건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탑 위에 그 생물학적 피해도 좀 있고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존 처리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학적 피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신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직접 한번 올라가셔서 저희들이 보존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직접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우리 용사들 참으로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탑의 가장 꼭대기층, 아마 이 꼭대기층까지 우리도 직접 볼 수 있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전에도 거의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흔치 않은 기회인데 잘 못했습니다. 가운데 붙어있는 포인터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 탑이 워낙에 육중하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2016년에는 경주에 지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상에서 이제 레이저 관측으로 해서 저 포인터들의 초점을 사방에서 이제 계측을 해서 현재 이 탑이 혹시 기울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계측 시스템의 이 기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청부에서 내려와 보존 처리 과정을 실제로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석탑의 보존 처리를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러한 세척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 이게 1000년 동안 묵은 때를 벗겨내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석탑의 보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추정컨대 지금과 같은 이 지위류들과 이런 석회 물질들은 한 1300년 정도 그동안은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한 1300년 만에 이제 묵은 때를 벗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보 제38호인 고선사지 3층 석탑은 전형적인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보이는데요. 보존 처리 과정은 석탑 표면 지으류, 이끼류와 흑화, 백화 등 화학적 오염물질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보기에는 이 작업이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작업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들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라든지 그리고 문화재 수리 기능자라든지 국보하고 보물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이런 문화재들에 대한 수리 기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얗고 검게 지금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제거하는 것이죠. 1300년의 묵은 때를 벗기고 다시 태어날 고선사지 3층 석탑이 기대됩니다. 틈새 사이에 보존 처리한 것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우리가 더 경험이 많은 거겠지? 이런 경우 또 언제 하겠어? 그러니까 이번 체험 잘 한 것 같다. 진짜 이런 건 영광이야. 화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박물관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CT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뭐 관련된 문화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보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아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립경주박물관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2018년 10월 2일 문화재청은 신라의 미소라 불리는 얼굴무늬 수막새의 보물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얼굴무늬 수막새 진열장도 3단장을 했는데요. 얼굴무늬 수막새는 경주 영묘사터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데요. 1972년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됐습니다. 중요 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들 중에 이 문화재 말고 기와 종류가 혹시 더 있는가요? 지금까지 기와로서는 처음 지정된 겁니다. 국보 보물 가운데 기와가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의의가 있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진열하는 과정에서 장병 여러분이 함께 하게 된 것은 저도 그렇고 장병 여러분도 그렇고 유물에게도 크나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진열하는 과정을 보게 될 수 있어서 정말 저도 영광입니다.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유물에 대한 설명 카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진열장을 열 겁니다. 특별히 지진 대비 진열장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난 경주 지진 때문에 새로 제작한 겁니다. 작년에 제작한 건데 최신 진열장입니다. 얼굴무늬 수막새가 전시된 진열장을 연다고 하는데요. 면진 설계를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전면부 유리를 앞으로 당겨 옆으로 밀면 그 안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네임카드를 만들 때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유물보다는 네임카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바탕색하고 비슷한 네임카드를 씁니다. 얼굴무늬 수막새의 이름표를 교체하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면 문화재의 운명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지정이 되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동 사항은 반드시 국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으면서 사진을 찍는다 할지 열람을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길이 대를 이어 보존하는 중요한 문화재로서 특별 관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신라의 미소, 신라 기와기술의 집약, 얼굴무늬 수막새를 가리키는 문장들. 여기에 국내 기와로는 최초 보물 지정이라는 수식어가 덧붙여지겠네요. 체험 마지막 날, 용사들이 급히 박물관 SNS에 올릴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장현석 용사는 박물관 블로그에, 안상현 용사는 박물관 SNS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배는 용사들의 기사를 어떻게 볼까요? 되게 깍듯하게 잘 쓰셨네요. 군인 느낌이 납니다. 이거 기사 작성하시면서 어떤 포인트로 작성하셨어요? 어떤 거를 저희가 배웠는지를 최대한 중점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체험을 하고 있는 사진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백세 청춘마당 관련 기사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그럼 이 체험은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작성을 하셨어요? 박물관 하면 거의 박물관 안에서만 거의 일하는지 아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밖에까지 함께하는 야외 활동도 같이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걸 중점을 두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청춘마당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소개를 좀 네. 자세하게 첫 부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청춘마당을 갔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대중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네, 이번에 경주박물관 SNS 기자단 활동을 해보셨는데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을 통한 홍보가 훨씬 더 그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거를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직접 알게 됐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게 쉽게 나오는 글이 아니었구나. 쉽게 나오는 글이 아니고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구나. 제가 그래도 열심히 써본 글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쓰신 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고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잘 정리해서 아마 부대 복귀하실 때쯤에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쁘게 다듬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재를 지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역사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2명의 사학과 용사들. 이번 체험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재를 사랑하는 박물관의 가족이 되기를 바랄게요. 아무래도 박물관에서 일하는 게 다른 일반인들 입장에서 알기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더더욱 뜻깊었던 것 같고, 박물관에서 하면은 정말 이런 설레는 일들을 매일매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박물관으로 취직하는 거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직업군이 있고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박물관이 유지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예 연구 쪽이 제 적성에도 맞고 적성에도 맞아 보이고 제 흥미로워 보여서 그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